헬기에서 내려 스웨기기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 남자. 오늘 무비바틀에서 꺼내볼 영화는 콜롬비아 마약왕을 소재로 한 하비에르 바르뎀의 에스코바르입니다. 러빙 파블로로 해외에서 개봉했던 에스코바르.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파블로와 한 여인이 쓰레기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친근하게 파블로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빈민층들의 밀집 지역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역 건설을 계획 중인 이 남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왕이 맞나요? 파블로가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하고 거래하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송강호 씨가 열연했던 마약왕처럼 배로 운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비행기로 무려 하루에 15톤이 되는 마약을 운반했죠. 에스코바르 파블로는 전성기 시절 미국으로 수출되는 코카인의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마약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코바르가 마약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스토리라인에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죠. This wonderful initiative, Medellín Sin Tugurios. Well, it is painful for us to see so many children starving, completely unprotected by the government, and building.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파블로의 계획은 사실 지지층을 얻기 위함입니다. 파블로의 성을 따르는 이 지역의 아이들, 파블로를 얼마나 따르는지를 영화 속에서 알 수 있죠. 이런 아이들을 이용하여 파블로는 사설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마약 카르텔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죠. 검은 돈으로 만든 하층민들의 지도자. 이는 파블로의 더 큰 재력과 정치력의 발판이 됩니다. 파블로는 극중 페넬로피 크루즈가 연기한 비르히니아라는 인물을 연인으로 삼아 더욱 두터운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비르히니아는 여자 앵커로서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식당을 가던 어디를 가던 비르히니아를 환영하는 콜롬비아인들의 모습에서도 그녀가 얼마나 대중적 호감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죠. 파블로는 빈민층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의 이미지와 재력을 활용하여 그녀를 연인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비르히니아는 이후 파블로의 정계 진출을 돕는 큰 역할을 해내죠. From the White House, President and Mrs. Ronald Reagan. A message on drugs. Despite our best efforts, illegal cocaine is coming into our country at alarming levels.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마약 산업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단속국의 셰퍼드 요원에게 사건 해결을 맡깁니다. Cocaine is no longer the drug of the jet set. It's reaching the middle class. You know what that means. It's coming in without control. 80% is coming from Colombia. We're working to have an old bilateral treaty reactivated. The extradition treaty. We'll catch the narcos and turn them over so you can try them here. They don't fear the judges in Colombia. They either bribe them or kill them. But they do fear your justice. 파블로가 정계 진출을 결심했던 계기는 이 시기 발효된 범죄자 인도 조약에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서죠. 당시 콜롬비아 판사들을 매수하거나 죽이는 것도 가능했던 사회에서 미국으로의 범죄자 인도 조약은 파블로의 카르텔에는 큰 위협 요인이었을 겁니다. 이에 파블로는 먼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후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말이죠. 파블로는 이렇게 정치인들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며 자신의 비행기로 낮에는 정치인들을, 밤에는 마약을 나르게 됩니다. 뒤에서는 검은 돈을 뿌리며 로비 활동을 하는 파블로, 앞에서는 메데인의 빈민들을 위하는 척을 하며 대중적 지지를 모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비르히니아의 도움과 검은 돈 로비를 바탕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한 파블로는 정계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의 마약 사업에는 결국 날개를 달게 되죠. 이런 순차적인 노력 끝에 파블로는 마약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파블로는 1987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93년까지 7년 연속으로 포브스에서 선정한 억만장자 100인 목록에 오를 정도로 부를 축적합니다. 순 자산은 마치 300억 달러에 이르렀죠.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다닌 파블로. 나쁜 짓을 해야 돈을 버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약왕에 등극한 지 몇 년 안 된 1993년에 결국 곱게 죽지 못했죠. 지금까지 그의 전성기를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그의 죽음까지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왕에 등극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한 파블로. 불법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그에게 적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들 중 법무부 장관이 파블로의 가장 큰 정적으로 등장합니다. 파블로의 돈을 받은 많은 정치인들은 의회에서 꿀먹은 덩어리였지만 법무부 장관은 파블로의 불법적인 과거 행각에 의혹을 제기했고 한 신문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폭로해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는 우리가 알던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아니죠. 파블로는 그에게 충성하는 청년들을 이용하여 법무부 장관과 신문사 국장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으나 80년대의 콜롬비아는 무시무시했네요. 계획대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들을 길거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힘을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법무부 장관과 신문사 국장을 죽인 파블로에 대해 반대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정부는 부정적이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부에 대응하여 파블로는 자신을 따르는 빈민 청년들에게 총기를 지급하며 정부를 압박하죠. 이런 파블로를 상대로 정부는 파블로의 사설 군대와 맞설 특수부대를 창설시켜 악의 뿌리를 뽑을 준비를 하고 겁쟁이 마냥 꼭꼭 숨어버린 파블로를 찾기 위해 특수 추적 장치를 동원하여 파블로를 역으로 압박합니다. 이와 함께 파블로를 도왔다는 죄명 아래 많은 빈민 청년들을 사살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빈민 청년들이 죽인 경찰 1명당 청년 10명씩을 사살했으니 파블로와 맞서려는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파블로는 그를 오랫동안 사랑했던 연인 비르히니아,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지지층 등 자신을 정점으로 이끌었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셰퍼드 요원이 이끄는 특수부대는 파블로 아내의 도움으로 아들과 딸의 안부를 걱정하는 파블로의 전화를 도청했고 그가 은신하고 있었던 위치를 파악해내죠. 그리고 마침내 파블로의 은신처를 급습하여 그를 사살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에스코바르에 대해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 하비에르 바르뎀의 악마적 카리스마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콜롬비아의 120억 달러의 부채를 모두 갚아주는 조건으로 사면을 협상하는 모습, 미국에 인도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이 직접 설계한 감옥에 새로운 안식처를 만드는 모습 말이죠. 페넬로페 크루즈가 파블로 옆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의 스토리라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네요.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하며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바틀이었습니다.